자, 교재 330페이지 볼게요. 3번 목차예요. 부동산 신디케이터. 얘는 단독 출제는 되지가 않았고요. 가끔 지문은 나와요. 포인트만 아시면 돼요. 신디케이터도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 개발업자가 있어요. 주로 시행사라 시행사가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시행사가 정말 많거든요. 많은데 시행사가 공통된 특징은요. 돈 없이 시행을 해요. 그러니까 몇백억 또는 막 이보다 훨씬 더 큰 것을요. 돈은 직불도 없이 시행하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개발업자가요. 또 세종시에 좋은 위치에 상가를 지으려고 해요. 짓는데 100억이 들어갑니다.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가진 게 돈이 10억, 자, 총 100억인데요. 이 사람이 가진 돈은 10억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많이 봐준 거예요. 10억밖에 없다. 얼마가 모자랍니까? 90억이 모자라요. 요 자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90억을. 어디 가죠? 은행 갑니다. 은행 가서 PF 신청합니다. 은행에서 신청하면요. 상가는요. 100% 거절입니다. 상가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분양 안 되면 쫄딱 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가는 PF가 안 나가요. PF가 안 된대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자금을 조달받죠? 바로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신문 광고 내고요. 광고합니다. 투자를 모집합니다. 자, 무수히 많은 소외 다수 투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합니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니까 A가 5천만 원 투자하고요. B는 3천만 원 투자하고 C는 4천만 원 투자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 90억을 전부 다 모으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금을 모집하는 게 바로 부동산 신디케이트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조합을 설립하죠.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억 만들어서 상가를 이제 건설합니다. 또 둘 중에 한 가지죠. 100% 분양되면 진짜 대박이고요. 안 팔리면 쪽박입니다. 만약 운 좋게 다 팔렸대요. 수익이 크잖아요. 크게 먹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서 얻은 성과만큼 이렇게 되돌려줍니다. 배당을 해요. 이때 배당은요. 확정 배당이 될까요? 실적 배당이 될까요? 실적 배당입니다. 실적에서 올릴 만큼 배당을 준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모집할 적에 자 확정 수익이 20%다. 확정 배당은 아니다 말입니다. 실적 배당입니다. 이렇게 배당으로 되돌려주니까 배당이면 얘는요 지분금융이 돼요, 부채금융이 돼요. 지분금융이지. 따라서 부동산 신디케이터는 배당이 목적이니까 지분금융입니다. 얘를 꼭 기억하시고요. 지분금융. 만약 쪽박입니다. 분양이 안 돼요. 이때는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주로 이제 어떡하죠? 또 배째라 합니까? 이때는 배째라가 안 통해요. 왜냐하면요. 90억 받으면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개인 용도로 돈을 많이 씁니다. 쓰고 막 개발도 하면서 쓰다 보면요. 결국 배임, 횡령 다 걸리거든요. 이때는요. 배째라가 아니고 토끼예요. 토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다 잡혀버리면요. 법대 들어가거든요. 법대 가면 이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신디케이터가 되고요. 유의할 점은요. 개발업자는 모든 개발을 이렇게 자금을 기획을 하고 자금을 조달하고요. 건설하고 분양하고 관리하고
모든 걸 운영하니까요. 모든 책임을 지니까 이런 바로 무한 책임입니다. 반면에 투자자들은 내가 투자금만큼만 책임을 지니까 바로 유한 책임입니다.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부동산 신디케이터입니다. 자, 교재 볼게요. 1번 의부터 봅니다. 의는 1번과 2번이 있죠. 2번 볼게요. 여기서 부동산 신디케이터란, 자, 한 줄만 밑줄 하시면 돼요. 여러 명의 투자자, 즉 소액 다수를 말이요. 이들로부터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해서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이 신디케이터가 되고요. 그리고 2번 내려가요. 특징. 특징 보시면요. 또 1번, 2번, 3번이 있죠. 2번만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밑줄 하세요. 투자자는 유한 책임이다. 자기가 돈을 댄 만큼만 책임지면 되거든요. 한 줄 내려가세요. 자, 개발업자는 무한 책임, 모든 책임을 총괄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아래 박스 봅니다. 박스 보니까 조인트 벤처가 나오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조인트 벤처입니다. 자, 조인트 벤처는 뭐냐? 이 그림과 똑같습니다. 다만 조인트 벤처는요, 무수히 많은 소액 다수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것이 아니고 정반대래요. 정반대가 어떻게 되죠? 소액 대신 뭐 거액입니다. 다수가 아니고 소수가 돼요. 이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바로 조인트 벤처가 돼요. 그러니까 90억 모자라니까요. A한테 50억 조달받고요. B한테 20억 받고 C한테 20억 받고 이렇게 자 거액 소수로부터 이렇게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그럼 또 똑같아요. 자금이 들어와요. 똑같이 성과를 크게 올리면요. 올릴 만큼 바로 또 실적 배당입니다. 역시 배당이 목적이니까 무슨 금융? 지분금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리츠, 신디케이터, 조인트 벤처 모두가 배당이 목적이니까 모두가 지분금융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참고로 제가 아는 분이 계시거든요. 역시 세종시 쪽인데요. 세종시 쪽. 이분은요. 개발업자예요. 그런데 특이합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분인데요. 나이가 50대 중후반입니다. 후반인데 공인 중에 사기증은 없어요. 없는데 이분이 개발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특히 상가 전문입니다. 상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 지역 그리고 세종시 지역 지금 아마 15년, 20년 됐을 거예요. 계속 상가만 짓거든요. 개발을 멋지게 해요. 예. 개발해서 늘 분양을 너무 잘하니까요. 분양을. 입지를 잘했다는 말입니다. 너무 잘하니까 이분이 딱 움직입니다. 돈 개버리면요. 이 사람들이요. 보따리 사들고 옵니다. 그대로. 왜? 수익이 크게 나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상가에서 움직여버리면요. 몇 명이 막 그들은 막 돈을 막 왕창 들고 오거든요. 개발 잘해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발 쪽을 많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분을 자주 만나봐야 되는데 또 개발도 팁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저녁에 만나서 술 마실 시간이 없어요. 왜? 강의 때문에. 예. 그래서 이분 자주 보고 팁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전화만 통화하고요. 예. 실제로 이제 자주 뵙지를 못해서 참 안타까워요. 예. 매력 있습니다. 예. 331페이지 볼까요? 목차 06번 부동산 신탁입니다. 신탁은요. 앞에다가 X 하시고 아예 보지 마세요. 분량은 2장입니다. 일단 시험과 거리가 뭐니까 그냥 무시해버리시고요. 다음 차트 넘어갑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차트 6장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차 01번요. 부동산 이용활동은 최근에 거의 출제가 된 적이 없고요. 용어만 정리하면 되겠는데 용어가 7개가 나와요. 여기서 4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어갈게요. 336페이지고요. 목차 2번
토지 이용의 집약도 2번 동그라미. 얘는요 10회 때 11회 때 나왔거든요. 개념 자 참고로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자, 목차 4번 동그라미 도시 스프롤 현상 역시 개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41페이지요. 목차 6번 동그라미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얘는요 초창기 10회 이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역시 가볍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43페이지요. 7번 동그라미 한계지입니다. 한계지는요 과거에 8회 때 딱 한 번 나왔거든요. 이상으로 이제 용어 4가지인데요. 요 4가지가 확인하면 집약도 하고요. 다음에 도시 스프롤 현상, 다음에 직주분리, 그리고 한계지.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넘어갑니다. 344페이지 보시면 자 목차 02번 부동산 개발입니다. 자, 개발은 지난 과정 1월 1일 보았기 때문에 목차만 짚고요. 빠뜨린 부분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는데요. 먼저 자, 2장을 넘겨봐 주시면 교재 348페이지입니다. 자, 목차 02번이 있죠.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은요. 먼저 1번 목차 보게 되면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인데 얘는요. 자, 기억나시죠? 법 시비 세 가지. 법 시비 세 가지예요. 자, 법률적 위험 부담. 시장 위험 부담. 다음 페이지 3번요. 비용 위험 부담. 법 시비 세 가지입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목차 2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중요한데요. 얘는 앞에 별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제 자, 한 장만 넘겨보시면 큰 박스가 나와요. 체크 플러스입니다. 제목이 부동산 분석의 유형이 나오고요. 이 파트도 자, 5단계 순서는요.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죠. 프로야구에서 지명타자를 어떻게 암기했다? 지시성 타자죠. 지시성 타자. 따라서 1번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다음에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렇게 지시성 타자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흐름을 보게 되면요. 자, 교재 358페이지 봅니다. 358페이지. 목차 4번 민간 개발입니다. 이것도 별표되어 있죠. 아주 중요하고요. 자, 우리 시험은 여기서 8번 나왔거든요. 여기서 개발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목차를 확인합니다. 먼저 1번 자체 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2번요. 지주 공동개발 사업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번 공사비 대물 변제형, 2번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3번 투자자 모집형, 4번 사업 위탁형. 다음 페이지요. 5번 토지 신탁형, 6번 컨소시엄 방식이 있고요. 이어서 한 장을 더 넘기시면요. 박스가 나와요. 자, 기타 공동개발인데요. 1번 등가교환 방식, 2번 신차지 방식까지는 지난 과정 설명을 다 드렸고요. 3번은 X되어 있죠. 건설 현역권 시험과 무관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다음 목차 5번 보시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인데 얘는요. 지난 과정 수업하면서 3월 달에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차가 크게 4가지가 나와요. 자, 1번 BTO 방식, 2번 BTL 방식, 3번 BOT 방식, 4번 BOO 방식 4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BTO 방식입니다. 두 번째가요. BTL 방식이고 세 번째가 BOT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BOO 방식입니다. 최근에 잘 나와요. 참고로 우리 시험은요. 작년 시험도 자, 이것을 묻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요. 올해는요. 3월 달에 간평사 시험에서요. 1차 시험에서도 원론에서 이 문제가 나왔고 최근에 잘 나옵니다.
공부하는 흐름은요, 모두가 약어니까 약어 보고요, 단어를 해석만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약어를 이제 풀어서 볼까요? 먼저, 1번부터 보세요. 괄호 1번요. BTO 방식은 약어인데, 괄호, 자, 원어가 있죠. B는 build, T는 transfer, O는 offlate. 이것만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합니다. 첫 번째. 자, build, 건설이죠. 다음에 트랜스퍼 이전입니다. 오플레이터 운영입니다. 요 단어만 찾으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건설 이전 운영 방식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BTL 방식은 B는 당연히 건설이죠. T는 이전이 되고요. L은 리스, 임대를 말해요. 건설, 이전, 임대 방식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요. 먼저 BTO 방식과 BTL 방식은 끝자만 달라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 차이점인데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뭘 말하느냐. 바로 얘는요, 수익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수익성 있는 사업이다. 반면에 BTL 방식은 수익성이 없어요. 수익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고속도로 돌리면요, 중간중간 톨게이트가 있죠. 이러면 수익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없는 사업입니까?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고속도로 돌리죠. 건설회사가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여기다가 현대건설 집어넣을까요? 현대건설에서 어느 지역에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다 지은 다음에 국가한테 소유권을 다 넘겨줘요. 소유권 이전합니다. 국가에게. 공사비가 수천억 들어갔죠. 공사비 어떻게 하죠? 톨게이트를 운영해서 공사비를 회수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다 넘겨주고 그 다음에 톨게이트를 운영해서 공사비를 회수합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BTO 방식입니다. 다음에 BTL 방식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요. 기숙사 또는 복지회관이다. 뭐 등등 많습니다. 이 외에도 뭐 청소년 수련원도 있고요. 이런 데 모두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인데요. 자, 민간 건설회사가 예를 들면 복지회관을 건설했어요. 그 다음에 국가에게 소유권 다 넘겨줍니다. 얘들은요,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수익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공사비를 어떻게 회수하죠? 다 넘겨주고요. 정부로부터 매달마다 꼬박꼬박 임대를 받습니다. 임대를 받아서 공사비를 회수합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BTL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만 찾으시면 그대로 자, 답이 체크가 돼요. 다음 세 번째, BOT 방식입니다. 자, BOT하고 BT하고요, 단어가 살짝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 B는 건설이잖아요. O는 오플레이터 운영. T는 이전 방식입니다. 건설하고 운영하고 이전 안 돼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주로 BOT 방식은 동남아 국가에 많습니다. 동남아 국가에서 주로 이제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인데요. 자, 후진국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베트남이 있죠. 라오스가 있죠.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이런 동남아 후진국들은 한마디로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데에다가 이제 고속도로 또는 항만 사업이다. 자, 이렇게 인프라 사업을 합니다. 큰 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어떡하죠? 외자를 유치합니다. 외국계 민간 회사가 돼요. 그래서 외국계 민간 회사가 이 나라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줍니다. 근데 바로 소유권 안 넘겨줘요. 왜 그러죠? 니네 나라, 니네 돈 없잖아. 후진국이니까.
돈 없으니까 너 못 믿겠어. 그러니까 소유권 넘겨주기 전에 내가 먼저 30년 동안 톨게이트를 다 운영해서 공시를 다 뽑아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먼저 운영해서 공시를 먼저 회수해요. 그래서 30년 지났다.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때 소유권 넘겨줄게. 이런 방식입니다. 건설하고 운영한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BOO 방식입니다. 얘는요, 비건설이죠. O는요, own이죠. 소유를 말해요. 다음에 오퍼레이터 운영입니다. 건설하고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BO 방식은 특이하죠. T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T가 안 들어가잖아요. 국가에게 소유권 안 넘긴다 이 말입니다. 이전을 안 하고 직접 건설회사가 소유권을 소유한대요. 특이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터널 사업입니다. 자, 터널을 모두 건설합니다. 건설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 이 민간 회사가 그대로 소유권 갖고 있습니다. 소유권 갖고 있으면서 그대로 운영합니다. 운전 많이 보셨죠? 터널 쫙 나오자마자 동전 집어 던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금 받잖아요. 이렇게 운영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더라. 이런 방식이 바로 건설하고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이상 네 가지 있죠. 이 네 가지는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약업하고요. 단어만 떨리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제 교재 봅니다. 자, 첫 번째. 자, BTO 방식은 불러줘요. B는 뭐? 건설. T는 이전. O는 운영. 두 번째, BTL 방식은 B는 건설. T는 이전. L은 임대. 세 번째, BOT 방식. B는 건설. O는 운영. T는 이전. 네 번째, B는 건설. O는 소유. O는 운영. 이것만 떨리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확인합니다. 바로 1번부터 볼까요? BTO 하는 순간 건설, 이전, 운영이구나. 의부터 보세요. 이 의가 그대로 시험 지문입니다. 사회 간접 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준공 동그라미, 준공이 바로 건설입니다.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게 이전된다. 이전 동그라미, T가 나왔죠. 그리고 사업 시행자에게 맨 끝에 보시면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한다. 운영 동그라미. 따라서 BTO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2번입니다. BTL 방식 보는 순간 건설, 이전, 임대 떠올리시고요. 1번 의 볼까요? BTL 방식은 두 번째 줄 보세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한 후 건설 동그라미. 국가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전 동그라미. 국가 등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임대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BOT 방식입니다. BOT 보시면서 바로 건설, 운영, 이전 떠올리시고요. 첫째로 볼까요? 사업 시행자가 SOG 시설을 건설하여 건설 동그라미. 시설의 운영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운영 동그라미.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소유권을 정부 등에게 이전시킨다. 이전 동그라미. 그래서 건설, 운영, 이전. BOT 방식입니다. 4번요. BO 방식은요. 첫 줄, 사회 간접 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준공 동그라미. 사업 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 소유 동그라미. 및 운영권, 운영 동그라미. 그래서 준공, 소유, 운영, BOO 방식. 이렇게 핵심 단어만 찾으시면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 약어들은요, 항상 단어만 떨리는 문제가 늘 출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런데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요,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강의만 딱 듣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요, 복습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날아갑니다. 이걸 딱 보게 되면요,
뭔가 가물가물해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는 건요, BBB만 떠요. BBB만요. 예. 그 남는 것은요, BB크림만 떠요. BB크림만요. 예. 반복하시면요, 이거 쉬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꼭 네 걸로 만드시고 최근에 많이 물었습니다. 자, 개발은요, 요거 빼고는 진행 과정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일단 다음 진도 넘어갑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관리하고 마케팅이죠. 관리 마케팅은 지난 과정 때 목차만 봤거든요. 이번 과정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을 모두 드리는 겁니다. 관리부터 봅니다. 관리는요, 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참고로 작년 시험은 관리가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올해는 웬만하면 나온다고 보세요. 관리는요, 출제가 되는 게 아주 좋아요. 왜? 문제가 쉬우니까요. 덕짐이 아주 용이합니다. 관리의부터 볼게요. 그래 1번 보시면 부동산 관리의 개념입니다. 첫 줄요. 부동산 관리란 두 줄 밑줄입니다. 부동산이 그 목적에 맞게끔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부동산을 취득, 유지, 보존, 개량 및 운영하는 일체 행위 밑줄. 자, 취득, 유지, 보존, 개량, 운영이죠. 처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처분자가 들어가면 틀리면 처분은요, 결코 관리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부동산 관리는 처분에 대응하는 개념, 처분은 관리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부동산에 자, 한 줄 밑에 하세요. 보존 및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개량입니다. 단어 세 개 나왔죠. 보존, 이용, 개량인데요. 여기서 이용과 개량은요, 성질을 변경시키지 말래요. 이걸 모아놓은 게 아래 보니까 목차가 3개 나오죠. 1번 보존, 2번 이용, 3번 개량이다. 이것도 정리가 쉬워요. 첫 자만 보게 되면 뭐 보이게, 우리가 숨바꼭질 하면요, 자 보이게 안 보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게 하시면 돼요. 보이게 요 세 가지가 보존, 이용, 개량, 관리 활동입니다. 이때 2번, 3번 묶어주고요. 이용과 개량은요,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성질이 변해버리면 관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땅이 있어요. 자, 지목이 전이에요. 밭입니다. 얘를 가만히 두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얘를 제대로 가려면요, 가만히 두지 말고 여기다가 고구마 심자, 감자를 심자, 재배를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죠. 이거 바로 관리 활동입니다. 바로 이용 개량 활동입니다. 그런데 성질을 변경시켜 볼까요? 얘를요, 토지를 형질을 변경시켜서 지목을 전해서 대로 지목을 형질을 변경했다. 바뀌었잖아요. 성질이 확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관리가 아니다. 성질이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용, 개량, 관리 활동입니다. 성질이 변하면요, 관리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목차 2번요. 관리의 세 가지 영역 아셔야 됩니다. 최근에 3번 나왔거든요. 1번 시설관리, 2번 자산관리, 3번 기업관리 세 가지다. 3번 기업관리는 출제가 안 되어 버리시고요. 1번, 2번 두 개만 집중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은요, 각각 자 항목 4개, 4개 나오죠. 요 4개, 4개 항목 묶어주고요. 요게 출제가 돼요. 하나씩 봅니다. 1번 시설관리는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기술적 관리 적어주고, 그래서 시설관리는 기술적 관리라고도 부릅니다. 시설관리는요,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데요. 첫 줄 밑줄 아세요?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 유지 밑줄. 이런 예가 바로 어떤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수리하고 보수하죠. 얘가 바로 시설관리예요. 현상 유지가 목적입니다. 이런 관리가 우리나라에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시설관리가 대부분입니다. 한 줄 내려가세요. 이런 관리가 소극적 관리 밑줄, 소극적 관리가 돼요. 종류 4가지 있죠. 암기하지 마시고 상식으로 보시면 돼요. 1번 설비의 운전보수, 2번 에너지관리, 3번 건물의 청소관리, 4번 방범 방제 및 보안 관리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시설 관리 내용이 됩니다. 2번요. 자산 관리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에 많습니다. 주로 선진국형 관리가 돼요.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경제적 관리 적어주고 경제적 관리를 가르치는데요. 첫 줄, 밑줄 아세요?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 밑줄. 그러니까 건물의 수익을 창출하자 또는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자 이런 관리가 진정한 관리가 돼요. 이런 관리를 다른 말로 두 번째 줄 적극적 관리 밑줄. 관리는요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형 형태가 돼요. 종류 네 가지 있죠. 이것도 암기가 아니고 상식으로 보시면 돼요. 1번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관리. 2번 금융대안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방법의 모색. 3번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4번 보유 부동산의 재활용 방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자산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박스 문제가 나요. 문제 나면 점수를 그냥 주는 거예요. 자, 박스 문제 보니까 18회 때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다음 부동산 관리 업무 중에서 시설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지금 보니까 정답 몇 번? 2번이죠.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관리는 자산 관리죠. 경제적 관리가 돼요. 정답 2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목차 02번요. 부동산 관리의 내용. 얘는 박스가 나와요. 책에도.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여러 번 나왔거든요. 약간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요걸 풀어선 게 분량 2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 체계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박스를 보니까 부동산 관리를 넓게 보자. 광의. 넓게 보면 세 가지 있죠. 첫자 보니까 뭐지? 법경기. 복합 개념이죠. 그래서 법경기 세 가지다.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가 돼요. 여기서 기술적 관리는 똑같은 말로 밑줄 아세요. 협의의 관리 밑줄. 협의의 관리는요. 기술적 관리만 가르칩니다. 종류가 4개 있죠.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전관리 4가지가 납니다. 이 4가지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항목이 보안관리인데요. 보안관리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보험가입 적어주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안관리가 돼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건물을 갖고 있다면 건물에 화재보험 가입하죠. 재보험 가입하죠. 얘가 바로 보안관리 측면이고 바로 기술적 관리가 됩니다. 다음에 4번째요. 보전관리. 단어 조심하세요. 보전관리. 자, 보전관리에서 전자 동그라미. 보전관리는 방금 봤듯이 기술적 관리가 돼요. 유의할 점은요. 법경기 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법률적 관리 있죠. 괄호 무슨 관리? 보존관리죠. 보존관리. 비교합니다. 조심하세요. 보존관리는 바로 법률적 관리가 돼요. 자, 이거 장난치거든요. 단어를 바꿔서 보내면요. 이거 정말 헷갈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 아무리 안겨도 내일 되면요. 또 가물가물하면서 정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요. 이런 차이점은요.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게 다행인데요. 그러나 모의고사는요. 이거 바꿔서 잘 묻기도 합니다. 바뀐다는 조심하세요. 그럼 이것을 헷갈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똑부러지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똑부러지게 하시면 돼요. 자, 법률적 관리입니다. 자, 법률적 관리하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있죠. 중개사 과목입니다. 학교는 빼고 전부 다 법과목이잖아요. 법과목입니다. 그러면 민법, 공법, 법과목 맞죠? 민법, 공법 공부하니까 공부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골치 아파요. 법과목이 양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법률적 과목은요. 존나 어렵다는 아시겠어요? 까먹지 마세요. 예. 절대 안 까먹어요. 아시겠어요? 예.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관리가 됐습니다. 경제적 관리예요.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수지 관리와 인력 관리예요. 자, 수지 관리는요. 수지가 수입과 지출을 말해요. 예를 들면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 있죠. 자, 이것이 수지 관리인데 만약 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싸다 하면요. 주민들은 좋아하겠지만은요. 관리가 안 돼요. 이것도 합리지 못하고 또 거꾸로 아파트 관리 너무 비싸게 책정해요. 주민들이 불만 가지잖아요. 이것도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적정한 관리비를 책정하자 수지 관리가 돼요. 다음에 인력 관리는 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자는 문제가 되고요. 이것들이 모두가 경제적 관리가 됩니다. 다음에 법률적 관리는요. 자, 보존 관리가 되고요. 크게 두 가지, 계약 관리와 권리 분석인데요. 그러면 권리 분석은 문제가 없고요. 자, 계약 관리는요. 그냥 계약서 떠올리시면 돼.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이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체결하잖아요. 이렇게 모두가 법률적인 측면입니다. 계약서 떠올리시면 돼요. 자, 이상 체계만 잘 잡으시면 돼요. 종류 확인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기술적 관리 종류 네 가지 불러줘요. 뭐?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전관리. 다음에 경제적 관리 두 가지가 뭐? 수지관리와 인력관리. 법률 관리 두 가지가 뭐? 계약관리와 권리분석. 참고로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계약관리는 법률적 관리잖아요. 우리 시험은요. 계약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 틀린 말입니다. 바꿔서 물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체계를 잡는 게 좋아요. 이걸 다 풀어서 쓴 것이 이제 분량이 두 장. 두 장은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면 돼요. 체계를 잡으시고요. 두 장 넘어갑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자, 목차 03번. 부동산 관리 방식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여기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고 8번 나왔습니다. 관리 방식은요. 문제만 나왔다면요. 그냥 점수를 주는 거예요. 틀릴 이유가 없어요. 쉽게 나오니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1번 자가관리, 2번 위탁관리, 3번 혼합관리 세 가지입니다. 목차부터 볼까요? 먼저 자가관리는 소유자가 스스로 직접 관리한대요. 어떤 게 있죠? 주로 소규모 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은요. 스스로 관리하죠. 자가 관리가 되고요. 두 번째, 위탁 관리는요. 전문 관리회사에게 맡긴다. 위탁한대요. 다른 말로 전문 관리사에 외주로 맡긴다. 외주 관리, 괄호 외주 관리 밑줄. 이렇게도 단어를 못 씁니다. 위탁 관리, 외주 관리 똑같은 말입니다. 위탁 관리는 주로 어떤 물건들이 해당이 됩니까? 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접 여러분이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전문 회사에 맡기니까 위탁 관리가 되고요. 또는 대형 빌딩이 있죠.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대형 빌딩은 주로 전문적 관리, 위탁 관리가 필요합니다. 3번요. 혼합 관리는요. 자가와 위탁을 절충한 형태가 바로 혼합 관리가 돼요. 이 세 가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교하자면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자가 관리가 돼요. 가장 최근 방식은 위탁 관리입니다. 다음에 중간 방식이 혼합 관리가 돼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자가 관리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니까 다른 말로 전통적 관리가 돼요. 전통적 관리. 다음에 위탁 관리는요. 전문 회사에 맡기니까 가장 최근 방식이죠. 이것을 현대적 관리 방식이다. 현대적 관리가 되고. 다음에 혼합 관리는요. 자가와 위탁의 장점을 취했다. 중간 방식이니까 바로 얘를 과도기적인 방식이다. 중간 방식입니다. 혼합 관리는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관리 방식은 넓게 보니까 법경기 세 가지입니다.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가 돼요. 이 중에서 법률적 관리나 경제 관리 이 두 가지는요. 소유자가 직접 스스로 관리하니까 자가 관리가 돼요. 대개 법률적 관리는 바로 권리관계, 등기부는 등기부. 등기부에 하자가 있다 없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직접 관리하면 돼요. 경제적 관리 임대로 받는 거죠. 이것도 직접 하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기술적 관리는 어떤 설비가 하자가 생기면 전문 업체 불러와야 됩니다. 이가 바로 혼합 관리 형태가 돼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얘는 위탁 관리죠. 합쳐진 것이 바로 혼합 관리 방식입니다. 이런 순서가 되고, 참고로 자가 관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직접 관리하니까 가장 큰 문제가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위탁 관리는 전문 관리사에 맡기니까 가장 전문적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결국 자가관리와 위탁관리는 서로 정반대로 움직이게 돼요. 주로 반대 성격입니다. 결국 자가관리의 단점이 곧 위탁관리의 장점이 된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부터 표가 나와요. 장점과 단점이 있죠. 우리 시험은요, 무조건 장단점만 묻는데 어려운 지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1번요. 자가관리의 장점부터 봅니다. 1번 밑줄입니다. 통제력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소유자의 통제력이 강해요. 2번 밑줄입니다.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 밑줄,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번은요.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밑줄입니다. 애호정신이 높다. 4번도 밑줄하세요.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기밀과 보안관리가 아주 양호합니다. 단점 볼까요? 가장 큰 단점은 1번 전문성 결여 밑줄,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2번 밑줄 할까요? 관리 업무의 무사안일화, 바로 매너리즘화 밑줄. 3번은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인사정체가 심하다 밑줄. 예를 들면 자, 어느 학원에 이렇게 중개사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 책임자가 원장이죠. 원장이 학원을 전부 다 관리하잖아요. 무슨 관리? 자가관리입니다. 그래서 원장이 전부 다 부원장 뽑고요, 실장 뽑고, 또는 이제 과장 모집합니다. 직원 모집합니다. 누가 하죠? 원장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또 뽑는 과정에서요, 이 직원들이 먼 친척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친구의 아들이 올 수도 있고, 주로 아는 사람 뽑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뽑으니까 이 직원들이 처음에는 일을 잘해요. 1년쯤 지나면 서서 롱땡이 치죠. 이때부터 2번입니다. 무사안일,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고, 하면 일 못하잖아요. 일 못한다고 아는 관계인데 쉽게 자를 수가 없다.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인사정체가 심하다는 말입니다. 목차 2번요. 위탁관리는 전문 관리사에게 맡기는 경우인데요. 장점 볼까요? 1번 전문적 관리 밑줄. 2번은요. 위탁을 함으로써 밑줄입니다.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요. 3번요. 위탁함으로써 밑줄입니다. 자사의 참모 체계를 그만큼 단순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요. 1번 밑줄입니다. 전문관리회사의 신뢰도가 의심스럽다.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관리 역사가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에 맡기니까 과연 저 회사가 내 일만큼 잘해줄까 의심이 가요. 신뢰가 떨어집니다. 2번요.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밑줄입니다. 기밀과 보안이 불안전합니다. 3번요.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밑줄입니다. 애호정신이 낮다. 4번은요. 전문관리회사의 관리원이 인사이동이 심할 수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만약에 어느 아파트 단지가 있대요. 어느 관리회사에서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 잘해요. 그래서 이제 업무를 다 알겠다 싶었는데 6개월 지났거든요. 6개월 전에 갑자기 이 직원한테 딴 아파트 단지로 옮기세요. 이렇게 이제 옮기더라. 그러니까 인상이 심하단 말입니다. 자기 의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인상이 심하게 되면요. 그것만큼 각 부분의 종합적 관리가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3번요. 혼합관리입니다. 혼합관리는 다 쉬운 얘기입니다. 1번 장점 보시면 자가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중간 방식이죠. 과도기에서 채택하는 방식이 되고요. 3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장점을 모두 가져올 수가 있고요. 거꾸로 단점은요. 1번 운영이 잘못되면 두 가지 방식의 단점만 오히려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3번은요. 밑줄 긋고 꼭 기억합니다. 왜? 자주 나오니까요. 밑줄 아세요? 책임 소재가 불명확 밑줄. 책임 소재가 불명하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혼합 관리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틀린 말입니다. 불명확합니다. 이 단어가 자주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관리 방식의 장단점을 보았고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박스에 있죠. 자, 핵심 제목이 임대차 활동인데 얘는요,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